옛날 옛적에 소녀가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녀를 본 모든 사람이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긴 머리를 가졌습니다. 가닥은 너무 가볍고 황금색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녀를 골딜락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녀의 모든 아름다움에 대해 그녀는 매우 장난꾸러기 어린 소녀였습니다. 엄마는 항상 마당에서 걸을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집 뒤의 숲에 가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골딜락스는 그 숲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보지 못했지만 어떻게든 집을 숲으로 나갔습니다. 소녀는 숲에서 오랫동안 걸었습니다. 그는 베리를 찾은 다음 아름다운 꽃을 보고 새들이 어떻게 노래하는지 듣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숲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녀는 공터에서 특이한 집을 보았습니다. 골디락스는 조용히 그에게 다가갔다. 나는 걸어 다녔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다. 그녀는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더 세게 두드렸고 문이 열렸습니다. 골디락스는 조심스럽게 들어갔다. 그 집에는 곰 3마리가 살았습니다. 한 곰은 아빠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엄마 곰이었습니다. 더 작았습니다. 세 번째는 작은 곰이었습니다. 곰들은 숲속을 산책하러 갔기 때문에 집에 없었습니다. 소녀는 방에 들어와서 탁자 위에 새 그릇의 죽을 보았다. 가장 큰 첫 그릇은 아빠 곰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릇인 작은 그릇은 어미 곰이었고 세 번째 그릇은 가장 작은 곰 새끼였습니다. 각 그릇 근처에 큰, 중간 및 작은 숟가락을 놓습니다. 골딜락스는 배가 너무 고파서 처음에는 큰 그릇에서 먹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가장 큰 숟가락을 가져다가 죽을 가져다가 맛보았지만 죽이 너무 뜨거웠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중간 숟가락을 가져다가 죽을 가져다 맛보았지만 죽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작은 숟가락을 가져다가 작은 그릇의 죽을 맛보았습니다. 이 죽은 뜨겁지도 차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골딜락스는 작은 그릇에서 모든 죽을 먹었습니다. 식사 후 소녀는 앉아서 스토브 근처에 3개의 의자를 보았습니다. 하나는 크고 작은 하나, 그리고 세 번째는 작은 빨간 베개가 있는 아주 작은 의자였습니다. 첫째, 그녀는 가장 큰 의자에 올라가려고 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소녀는 가운데 의자에 앉으려고 했지만 매우 힘들고 불편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가장 작은 의자에 앉았고 그것은 그녀에게 딱 맞았습니다. 골딜락스는 의자를 너무 좋아해서 그 위에 스윙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자가 갈라지고 부러져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소녀는 일어나 다른 방으로 갔다. 큰 침대, 중간 침대, 작은 침대가 3개 있었습니다. 첫째, 골딜락스는 첫 번째 침대에 올라갔지만 너무 높고 힘들었습니다. 나는 중간에 눕습니다. 너무 넓고 부드럽습니다. 소녀는 가장 작은 세 번째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녀는 그녀에게 딱 맞았습니다. 골딜락스는 너무 편안하고 아늑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녀는 빨리 잠들었습니다. 곰 가족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소녀는 잠이 들었습니다. 곰들은 매우 배가 고파서 즉시 식탁으로 갔다. 그의 그릇을 보고 아빠 곰은 정말 화를 냈습니다. 누군가 내 죽을 먹고 있었다. 그는 으르렁거렸다. 곰 엄마는 또한 그녀의 그릇을 들여다보며 덜 크게 으르렁거렸다. 누군가도 내 그릇에서 먹고 있었다. 그리고 곰 새끼는 빈 그릇을 보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군가가 내 그릇을 먹지 않고 내 죽을 다 먹었어. 곰들은 뭔가 잘못된 냄새를 맡고 테이블을 떠나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곰은 누군가가 그의 의자를 옮기고 끔찍한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누군가 내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곰 엄마는 그녀의 의자를 보고 불평했다. 누군가가 내 의자에 앉아 그 자리에서 옮겼습니다. 그러자 곰은 부러진 의자를 보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군가가 내 의자에 앉은 것이 아니라 부러졌어요. 곰 3마리 모두 조심스럽게 침실로 들어갔다. 누군가 내 침대에 누워서 구겨졌다. 아빠 곰이 끔찍한 목소리로 포효했습니다. 누군가 내 침대에 누워서 구겨졌어요. 엄마 곰이 으르렁거렸다.
곰 인형은 침대를 쳐다보더니 누군가가 내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 소녀를 보고 야른 목소리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직도 그녀 안에서 자요. 아빠와 엄마 곰이 침대로 와서 어린 소녀가 거기서 자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골딜락스는 새끼 곰의 외침에서 깨어났고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녀 앞에 3마리의 곰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집에서 뛰쳐나와 뒤돌아보지 않고 눈이 보이는 곳으로 달렸다. 소녀는 오랫동안 달렸고 매우 피곤했고 숲에서 실종된 딸을 찾고 있는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그 이후로 골딜락스는 항상 어머니의 말을 듣고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우 순종적이고 친절하며 착한 소녀가 되었습니다. 오래전에 가난한 사람인 알리바바는 먼 동부나라에서 아내 제이나 그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하여 생계를 꾸렸습니다. 그는 숲에서 나무를 자르고 시장에 팔았습니다. 일하는 동안 알리바바는 기병 전체가 자신을 향해 질주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는 나무에 올라 단풍 속에 숨었습니다. 기수들은 나무 아래에서 멈추고 말해서 금으로 가득 찬 자루를 제거했습니다. 외눈박이 하산 족장이 이끄는 정확히 40명이었다. 알리바바는 즉시 그들이 먹이와 함께 돌아온 강도들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알리바바가 공포에 떨고 있는 동안 족장은 근처의 바위에 다가가 주문을 속삭였습니다. 갑자기 풀로 자란 눈에 띄지 않는 철문이 바위에서 열렸습니다. 강도들은 동굴에 들어가서 훔친 금을 모두 숨겼고 빈 가방을 가지고 숲으로 돌아왔습니다. 강도가 없는지 확인한 후 알리바바는 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는 비밀의 문으로 가서 족장에게서 들은 주문을 속삭였다. 문이 열렸다. 알리바바는 금, 은, 값비싼 천과 다이아몬드로 가득 찬 거대한 동굴을 보았습니다. 알리바바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주머니 2개를 움켜잡고 당나귀 위에 싣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내에게 돌아온 알리바바는 그녀에게 금 자루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에 기뻐하면서 그들은 동전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동전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부부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돈은 특별한 컵으로 측정해야 했지만 가난한 알리바바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 진업은 알리바바의 부자인 카심에게서 컵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카심 자신은 호기심에 불타버렸습니다. 그는 거지 알리바바가 금을 위해 계량컵이 필요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배우자가 정확히 무엇을 측정할지 알아내기 위해 그릇 바닥에 꿀을 묻혔습니다. 알리바바가 그릇을 돌려보냈을 때 카심은 금화가 바닥에 꿀에 달라붙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알리바바가 자신에게 불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다음 카심은 그의 형제에게 와서 알리바바가 모든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왕에게 알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겁에 질린 알리바바는 카심에게 강도, 동굴 및 비밀의 문을 여는 주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침에 카심은 10마리의 당나귀를 데리고 동굴로 향했습니다. 주문을 발동한 후 그는 안으로 들어갔다. 태시의 엄청난 분은 카심의 머리를 돌렸습니다. 그는 금과 보석 사이에서 오랫동안 춤을 추며 가방을 동전으로 채웠다. 문 밖에서 갑자기 발굽 소리가 들렸다. 강도들이 돌아왔습니다. 카심은 금 자루 뒤에 숨으려고 했지만 강도들은 그를 찾아 묶고 납치했습니다. 외눈박이 족장은 카심이 동굴의 은닉처에 대해 아는 유일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즉시 깨달았습니다. 그런 다음 강도는 도시로 가서 특정 알리바바가 이전에 가난한 사람이었고 이제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레터먼은 알리바바 집을 따라가서 밤에 와서 복수하기 위해 검은 십자가로 문을 표시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알리바바의 아내는 당나귀에게 물을 주기 위해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그녀는 십자가를 보았고 즉시 표시가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모든 이웃집에 같은 십자가를 그렸습니다. 밤이 되자 강도들은 돌아와서 모든 문이 검은색 십자가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알리바바의 집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다음 날 족장은 당나귀의 큰 주전자 40개를 달고 강도를 숨겨 도시로 출발했습니다. 바자회에서 그는 버터를 파는 척했고 그는 다시 알리바바를 추적했다. 어두워지자 족장은 알리바바의 집을 두드렸다. 강도는 밤을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대가로 40개의 큰 기름통을 제시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알리바바는 동의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족장을 영접했으며
심지어 당나귀를 마당으로 몰아가는 것도 허용했습니다. 손님을 위해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알리바바의 아내는 버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손님이 가져온 기름을 집으러 안뜰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주전자에 도둑의 귓속말과 속삭임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진어부은 부엌으로 달려가 끓는 물 한 컵을 잡고 강도 중 한 명에게 부었습니다. 그는 겁에 질려 비명을 지르고 주전자에서 뛰어내려 산으로 달려갔습니다. 전체 분리가 겁에 질려 그를 쫓아갔다. 그도 곧 밝혀질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족장은 집에서 도망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리고 알리바바와 그의 아내는 그 후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강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